데일리아 스탁으로 이어갈 텐데요.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저희가 종목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아 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장 초반만 해도 좀 시장이 반등을 오늘도 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이제 또 거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우리 증시입니다. 뭐 코스닥 쪽은 지금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시황글을 이제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좀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강력한 하락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 시초는 조금 떠서 시작했지만 그대로 조금 밀리면서 다소 좀 진짜 이제 주춤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담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6선에 정확하게 최근 하락폭의 이 38.2% 구간 고점으로 탁 터치하고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663선의 지지력만 잘 받는다면 그대로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43선을 잘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만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고 나서 재차 2443선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살짝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44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도 663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조정력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의 이 저평가 메리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더 눌리면 여러분들은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 쪽에서 다소 조금 변동성이 나왔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대국민 담화 이후로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랑 그리고 한동훈 관련 테마가 조금 눌리면서 이제 김동연 관련 테마랑 안철수 관련 테마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대선 국면이 다소 조금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어차피 이제 탄핵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안에서도 약간 이제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눌리고 있는 정치 테마 주들도 만약에 이제 토요일 날 탄핵이 진짜 가결이 되게 된다면 다시 또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조금 주춤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야당 쪽에서 탄핵안 표결에 좀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증권가에서는 2차 탄핵안 가결 시에는 투심이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변동성에 유의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데일리아 스탁 통해서 파트너님은 좀 어떤 이슈와 종목들에 집중하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폴더블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AI 폰이었다면 향후 경쟁 포인트는 폴더블 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에는 아이폰에서도 폴더블 버전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죠. 관련해서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쪽 개별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웅제약에서는 기존 주 1회 투여하던 비만 치료제의 주기를 월 2회로 연장하는 주사의 공동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SK 팜테코 쪽에서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반도체입니다.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HBM 그리고 소부장 쪽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폴더블입니다. 삼성, 애플, 화웨이 간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폴더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파트너님,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해 주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정치 테마밖에 없죠. 간신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슈를 찾아보니까 애플이 이 폴더블 기기용 새로운 힌지 특허를 이번에 취득을 하면서 이 아이폰 출시, 폴더블 아이폰 출시 기대감을 조금 키워준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폴더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또 시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화웨이에 이어 애플까지 참전을 한다면 폴더블 폰 시장은 상당히 많이 커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 좀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용 이 보호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은 전부 다 세경 하이테크의 필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고, 제가 지난 10월, 11월 막 이때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동안은 강력한 상승력, 야금야금 상승력이 좀 이어지기는 했지만 바닥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막 올라가는 측면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강력하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수급이 조금 붙어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전년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도 그거와 비슷한 지금 영업이익을 현재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현재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경 하이테크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닥권에서 첫 양봉이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초장에 딱 시초에 들어갔으면은 딱 맞았는데 잡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눌렸다가 갑자기 팍 튀고 또 눌렸다가 갑자기 팍 튀고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를 넘어서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3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쭉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바닥권에서 거래량 붙은 첫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내일부터 좀 눌리게 된다면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시가까지 대략 한 시가 부근까지 한 6,800원 정도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7,300원에서 6,80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력이 이어질 경우에는 최소한 8,200원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돌파 시에는 9,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폴더블 폰 안에서는 세경 하이테크 꼽아주셨는데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양호하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 이편선을 좀 뚫고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7,36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TP와 2차 TP 역시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강세를 띠는데요. 개별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조금 이제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오길래 제가 원래는 이제 정치 테마랑 엮어서 이렇게 쫙 하나 뭐 하나 이제 이슈를 만들까 하다가 다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딱 선회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대웅제약이 이 티온랩 테라뷰틱스, 대한유팜 그리고 다림바이오텍과 이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현재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SK그룹이 이제 원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인 SK팜테코에서 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 일단은 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라이 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지금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인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슈를 만든 이 대웅제약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최근 이제 대웅제약이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쭉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 이슈로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 하나를 딱 만들면서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하락한 측면에서 천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좀 눌렸을 때 11만 7천 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11만 7천 원짜리를 종가상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본 캔들상 종가상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바로 안 나오고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11만 7천 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이 재차 나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지금 121선, 이탈시켰던 121선 정도 자리까지 되돌림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13만 3천 원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웅제약은 좀 너무 무겁지 않나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한유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팜. 그래서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주사제를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양봉 2개랑 지금 약간 도직격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6,55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 대응은 안 해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온 중간가 6,400원, 즉 6,550원 정도 선부터 6,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6,400원이 이탈이 되면, 종가상 이탈이 되면 그때는 좀 시세가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종가상 이탈되면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만 치료제 안에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대웅제약 일단 11월 초부터 주가가 거의 한 달여 가량 많이 밀려왔었는데요. 오늘 수주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 안에서는 대웅제약 꼽아주셨고 좀 중소형단 안에서의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는요,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투톱보다도 좀 소부장단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반도체 왜 상승이 나올까라고 했더니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보니까 이 11일 날 이 관세청에서 이제 수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반도체가 전년 대비 43%나 수출 실적이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현재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이제 ASML이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용인 쪽에 이제 사무실을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에 이제 지사를 두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심리까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생산 라인 건축 공사 때 4,500억 정도 규모의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또 시에 제출한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현재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애매모호시기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한 1.85% 정도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눌리지 않고 또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눌리기보다는 소폭 조정을 조금 주춤하게 받았다가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이제 다소 요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확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이제 1월 14일 날 이 49,900원 정도 자리가 저점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안 빠진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뭐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1월 14일 날 저점과 그리고 12월 4일 날 저점으로 거의 이제 쌍바닥, 짝꿍대기 쌍바닥 국면을 만들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만 좀 거치고 또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까지도 어느 정도 거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한 2월 정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종목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ISC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HBM과 그리고 또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도 개발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면서 대규모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호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탑픽으로 하면 특히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면 ISC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언급드린 거와 딱 맞물리게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5.5% 정도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지난번에 이제 저항자리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55,000원짜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이 ISC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매수 포지션을 이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그래서 이대로 상승력이 잘 이어간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가까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진입해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소부장 쪽 탑픽으로 강조해주셨던 ISC는요.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부근까지 홀딩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